네,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국내 증시, 그 안에서 어디서 여전히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오늘도 함께 해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흐름 이슈 통해서 진단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어제장의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4,620선 돌파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국내 증시,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해주고 있는 국장인데요. 코스닥도 어제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을 했죠. 동반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5,000피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저는 코스피 5천은 저는 온다라는 것을 저는 올해 같은 경우나 올해 한 4월 달 이래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작년에 가을 때부터 저는 5천 온다라고 꾸준히 강조를 했는데 아마 올해 한 봄 정도는 달성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어느덧 4,620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만 매매했더라도 수익이 많이 났겠죠. 거의 두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가 항상 저는 투자 포인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항상 이슈를 들고 오게 됩니다. 네. 거래대금이 24조 원 돌파한다. 5년 만에 최고.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을까요? 누가 벌까요? 증권사죠. 따라서 증권주들을 잘 보셔야 된다. 증권주. 움직임을. 그러면은 지금 돌파했으니까 요것에 대한 실적이 1분기 실적인데 그 실적이 언제 나올까요? 올해 4월 말 정도 나옵니다. 잘 봐야 되겠죠. 여가 투자 포인트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현대차, 반도체, 로봇 관련주 이쪽이 견인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IPO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차향, 반도체, 로봇 관련주들을 계속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달러 대비 1,468원까지 왔는데 저는 기분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달러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이 싸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뭘 뉴노멀입니까? 싸 보이는데.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지금 달러로 계산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1,07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사 제외하고 이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낸 회사가 없어요. 그러면 달러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더 주식이 싸 보이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그럼 삼성전자 다시 싸게 살 수 있구나 그런 걸 전 노려보는 타점이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올해 1분기 콘수익 전망이 되는데 걸림돌이 뭡니까? 원화가 제가 보는 눈으로는 저평가 됩니다. 한번 제가 원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 우리나라 좀 이때는 큰 시각으로 볼 필요 있는데 26년 동안의 저점과 고점을 딱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중간값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일까요? 1,240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1,240원이 여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를 보면 항상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원화가 고평가 됐을 때 안 좋았습니다. 여기였죠. 여기 유명한 키코 사태.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영원히 환율이 900원대 아니었는데 갑자기 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너무 심하게 저평가 된 다시 왔고요. 1240원 중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1240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원화는 저평가하고 고평가를 넘나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기회는 언제겠습니까? 124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 있을 때가 항상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는 기회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원화가 1,468원이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다.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그리고 현대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비해서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2천조인데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지금 74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테슬라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고평가를 받았죠. 현대차보다 지금 테슬라가 영업이익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비싸게 받았느냐면 자율주행과 로봇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현대차도 지금 자율주행과 로봇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CES 26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환율이 1,468원대 현대차는
싸 보일 때 오히려 현대차를 사려고 준비를 해야지 테슬라를 사는 저런 건 아니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따라서 환율이 1468원은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가 굉장히 저평가된 영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시각을 볼 필요 있을 때 그런 판단이 어려울 때는 항상 네. 장기적으로 보고 나서 1240원이 중간값이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갔을 때는 기회가 됐었고 밑으로 내려온 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화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국내 증시에 좀 기회를 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계셨고요. 이슈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었네요. 증권주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현대차를 비롯한 로봇의 모멘텀 안고 있는 쪽 그리고 반도체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종목, 기업은 어디를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바로 포스코홀딩스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전문가들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박병주 매니저 눈에는 지금이 역사적으로 역대급으로 싸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실까요? 자, 포스코홀딩스 한번 우리가 이럴 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죠? 재무제표를 보면서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뭐가 좋아지는가 숫자로 봐야 됩니다. 한번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우리나라 5개 애널리스트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보면 매출액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기 2025년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순이익이 자 갑자기 2년 만에 2배 이상 갑자기 증가하죠. 8천억에서 2조가량 증가하는 그렇네요. 거죠. 그렇다면 EPS 증가율을 여기 보시게 되면 갑자기 껑충하고 증가하지 않습니까? 81%, 44%. 그러면 2배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포스코홀딩스가 그동안에 2025년에 힘들었던 것은 이익이 감소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하는데 그러면 이익이 왜 감소했나요? 그동안에 중국이 저가로 철강을 계속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안 좋은 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털어낸 거예요. 그래 구조조정을 완료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PBR입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홀딩스처럼 원래 안전마진에 꾸준하게 순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역사적인 저점을 형성할 때는 네. PBR, 즉 자기 순 자산 가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당장 해산했을 때 주주들이 받아가는 보수는 70만 원 이상인데 주가는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럴 때 항상 주가가 역사적인 저점을 형성을 하더라. 그래서 요 PBR 지표를 봤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내용을 자 보시면은 이 회사는 이제 연형이나 내형 후판, 즉 자동차 후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거의 독과점 국내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반가운 소식은 위에나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스코홀딩스한테는 그런 부분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 피첸 자회사가 그동안에 2023년부터 적자를 허덕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구조조정을 완료를 하면서 양극재, 음극재, 자기 그 포스코홀딩스 자회사 포스코 피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익이 호전될 것이고, 자, 그런 다음에 이 포스코홀딩스는 어떤 꿈을 꾸고 가고 있냐면 2차 전지를 만드는 원재료, 리튬에서부터 소재까지 모든 부분을 수지가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는 수지가가 완료되면 굳이요 이제는 중국 눈치를 보지 않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되는 포인트가 올해 하반기다라고 놓고 보았을 때 PBR이 0.4라는 것은 네. 역사적인 저점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서학개미 여러분들 굉장히 탐나지 않을까. 왜? 환율이 1468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포스코홀딩스였고요. 가장 키포인트는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 가격 전략도 바로 한번 세워주세요. 자, 보시면은요. 자, 드디어 제가 이제 악어입을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를 딱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악어입 속으로 들어오니까 저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한 번 뚫었죠? 두 번 뚫었죠? 네.
악어입이 좁아지고 있네. 어느 순간에 뚫어버리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직 악어입을 못 뚫었지만 뚫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말씀. 그런 것들은 이제 PBR이 0.4니까 더군다나 환율이 1,468원이면 굉장히 싸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 포인트가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자, 매수가는요, 그 30만 9천 원 혹은 시가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33만 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40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리뷰 시간에서는 최근에 방산의 모멘텀을 안고 날고 있는 한화오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1월 8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1차 목표가 13만 원, 2차 14만 원까지 달성을 했고 수익률은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번 4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올 한 해 동안의 긍정적인 성적표가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화오션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한화오션을 1월 8일 날 이 시간에 말씀드려서 아침에 급등하고 다음날 급등하고 연속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그냥 단기간에 주가가 거의 20% 올랐지 않습니까? 네. 저도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딱 보면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일보 직전이죠. 여기가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는 여기를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부터는 사면 안 되죠. 단기간 너무 급등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오는 포인트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국방 예산을 1,000조국이 아니라 2,000조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미국의 필리 조선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조선소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 국방에 대한 기대감, 이걸 가지고 올랐던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악어입을 타보니까 바로 급등하죠. 다음 목표가는 얼마로 잡아봐야 돼요? 다음 목표가는 제가 15만 2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오션이 지금 지난주에 매수했는데 어느새 20% 넘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다음 목표가 15만 2천 원으로 상향해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제장에서 아주 뜨거웠던 기업 가져오셨네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바로 현대건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 먼저 그래도 이 종목을 우리가 재무제표를 뜯어볼 필요 있는데 아까 포스코홀딩스는 2024년 저점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준비한 재무제표를 빨리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를 보면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읽어낼 필요가 있지요. 영업이익을 보면은요, 자, 여기서 6,300억에서 1조로 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순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ROE가 마이너스에서 요렇게 오를 때, 그래서 2025년에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가 ROE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이 커지니까 주가가 올라갔는데 순이익도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렇게 왜 여기서부터 이익이 급격하게 매출액과 영업이 증가할까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이 회사는 뭐 여러분들 힐스테이트 아시죠? 저도 살아봤는데 집이 튼튼합니다. 네. 무너지지 않아요. 굉장히 튼튼한 브랜드가 되겠죠. 그래서 작년만 해가지고 연간 수주를 25조를 했어요. 더군다나 누적 수주 규모가 95조로서 특히 국내 건설사 중에서 20조를 연간한 회사는 유일합니다. 누적으로는 95조 수주가 잔고 현대 NGL과 합하면 거의 110조가 넘는 수주 잔고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어저께 말이에요. 메타가 네. 지금 6.6기가 이제 요 부분을 전력을 확보한다 그랬는데 이 회사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사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너도 나도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에 있는 비스트라나 BWS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를 해서 공사를 완공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원전 수주를 불가리아 원전 수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건설이 여기서 약간 나한테 뭔가 떨어지겠지라는 기대감이죠. 기대감.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지만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 메타의 원전 기업들과의 전력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건설이 아주 탄력적인 시세를 보여줬죠. 어제 급등세 나왔는데 지금 차트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즉 약간 뭡니까 후행적으로 미국에서 먼저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어제 뉴스가 나온 다음에 떴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목을 살짝 주고 저는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눌림목이 좀 셀 수가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붙지 말고 눌림목을 살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급등 이후 오히려 오늘은 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는 지금 91,100원인데 가격을 좀 깔아서 네. 9만 원 밑에서 사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아니면 시가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97,500원, 2차 목표가는 10만 5천 원, 선물가는 6만 5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 종목의 적중률이 최근에 아주 좋습니다. 어디로 가면 후속 전략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침 8시 무료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8원인데 뉴노멀이 아닙니다. 달러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은 굉장히 싸 보이는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이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은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지만 조만간에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고 말씀해서 아침 8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오늘 자세한 업종과 종목까지 설명을 해주셨고요. 더 자세한 설명은 네이버 밴드 무료 방송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